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년 7급 물리학개론 연구사입니다. 그쵸?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현재 요 회로에서 검육의 전류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항 A의 크기에서 이 저항을 구하라 라는 건데 딱 봐도 이거 휘트스톤 브릿지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엇갈려서 이쪽 저항과 이쪽 저항 곱한 것과 이 저항과 이 저항 곱한 값은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거 요게 선생님이 강의가 휘트스톤 브릿지 완벽 이해라는 요 강의에다가 요 내용을 나타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응용을 했을 때 그냥 공식만 외우면은 이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엇갈려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그냥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길더라도 좀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처음 이제 회로를 공부했을 때 많이 봤던 그런 회로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걸 잘 보게 되면 V라는 전원이 걸려 있다면 여기에 이제 V라는 돈을 받고 용돈 받고 집안에서 애들이 와 하면서 I라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지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길이 두 개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애가 I1,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I2라고 하면 이를로 지나가면서 이제 저항들, 깡패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을 돌아오기 전에는 요렇게 따라가 보면 여긴 전압이 0이죠. 여기까지 온 거는 들고 온 거는 V고, 그래서 얘 깡패 털리고 여기한테 털리고 해서 다 털려서 0원. 그래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선생님이 그 회로 쉽게 이해하기, 그렇죠? 거기서 설명드렸죠. 깡패들한테 돈 뜯기는 게 이제 정규 회로의 모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털리고 얘도 털려서 다 0원 되어서 돌아오면 다시 집에서 부모님들이 V란 용돈 주면 또 헤헤헤 하면서 나와가지고 길에다가 또 다 털리고 돌아오고 다 털리고 돌아오다 언제까지? 그렇죠. 이제 집안이 망할 때까지.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돈 못 주면 건전지가 이제 다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게 회로입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가던 애들이 이쪽에서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이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V-라고 하면 여기도 V-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V-면 여기도 V-가 돼서 여기로는 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V라는 돈을 애들이 그냥 신나게 I라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V라는 걸 가지고 왔다가 이쪽으로 I1, 이쪽으로 I2가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를 지나지 않으니까 여기도 I1 지나고 이쪽도 I2 지나고 다시 I1, I2가 합쳐져서 원래 아이들이 다 만났죠? 그러고 나서 돈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V만큼 또 받으면 이렇게 돈은 회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쪽에 이걸 좀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이 얼마냐면 V하고 V-니까 V 빼기 V-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V-에서 빼기 0이니까 그냥 뭐 V-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요거, 그렇죠? 요쪽 저항에 걸린 것도 요 전압, 요쪽 저항에 걸린 것도 요 전압이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2옴이고요. 그렇죠? 여기 8옴에다가 저항이 하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R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쓸까요? 빨간색. R.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옴이었냐면 6옴. 그 다음에 여기는 8옴이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 여기 걸린 전압이란 것은 I 곱하기 R이거든요. 그래서 I1 곱하기 2 한 것이 V 빼기 V-란 전압이고요. 이거랑 똑같은 전압이 여기죠. 그래서 I2 곱하기 6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들은 같은 거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I1은 3I2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I2 요게 흐르는 거를 1A라고 하자고. 요걸 1로 그러니까 요거를 1이라고 한다면 요 녀석은 3A가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 곱한 저항과 전류 곱한 게 V-가 돼야 되고
전류와 저항 곱한 게 여기 보면 또 V-가 되니까 또 얘네들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식하고 똑같은 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저항이 R이니까 이거 이제 R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병렬로 요 지금 저항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R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8R분의 8 플러스 R이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 줘야 되니까 요거를 이쁘게 쓰게 되면 여기 그냥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냐? 8 플러스 R에 8R. 그쵸?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3이었어요. 3 곱하기 요게 걸린 전압은 V 다시. 그럼 여기도 걸린 전압은 IR 한 개 V 다시니까 I는 1, 그 다음에 저항 8. 요게 또 같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요 녀석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3R이라는 것은 8 플러스 R이 되니까 2R이라는 것은 8이 돼서 R은 4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뭐 공식만 쓰면 그냥 엇갈려 곱하면 돼요 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휘트스톤 브리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요걸 좀 참조하면 응용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벡터 A와 B의 크기가 A로 같대요.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걸 물어봤는데 A 더하기 B가 2A가 되느냐. 근데 방향이 다르게 되면 만약에 A하고 B가 180도로 여기면은 0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A 빼기 B도 같은 논리로 하게 되면 방향이 만약에 같으면 그때는 이제 2A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이 내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얘랑 각도가 있으면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A 요 내적 곱해주면 A 해서 A 제곱이라는 건 나오는데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요것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요 녀석은 수직이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요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그리고 빼기 요게 B 그렇죠?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요게 어떻게 되니까 요거 A 제곱 되니까 이제 0이 되겠죠?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90도 수직이다. 예,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복의 회로에서 전기 용량이 각각 15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10, 20에 그 다음에 축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30V가 걸려져 있습니다. 30이네요. 그래서 이걸 가득 충전해서 완충했을 때 C2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전류가 나와서 V란 돈 가지고 나와서 얘 거치고 여기서 또 길 나눠져서 얘랑 나눠져서 거치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는, 즉 이 회로 역시 우리가 흔하게 보는 회로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회로가 된다는 거죠. 이 녀석이 C1이고요. C2, C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1이 얼마였죠? 얘가 15였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0 그리고 이 녀석이 얼마입니까? 30이나 20 거기에 총 30V가 걸려있다. 이 내용이죠. 그럼 이 녀석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저항 그쵸? 병렬 연결의 합성저항과 거꾸로 가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큰 판으로 요렇게 한 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15짜리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30짜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성저항이나 합성축전기 용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직렬 연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는 V는 IR이었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란 건 어떤 축전기에 얼마큼 전압을 걸었느냐 이 내용이잖아요. 잘 안 보이나요? 자, 다시 쓸게. 여기다가 V는 IR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어떤 축전기에 얼마큼 전압 걸어서 충전시키느냐 이 내용인데, 문제는 직렬 연결의 특징은 지금 저항 같은 경우 이건 저항, 요거는 축전기라고 한다면
전류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저항이 큰 곳에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지만 여기가 저항이 작고 만약에 저항이 작고 저항이 크다 그래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직렬 연결에서는 같은 양이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전기 용량이 큰 곳에는 전압이 작게 걸려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6은 3 곱하기 2 물리학이 바로 계속 이렇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됐죠? 이게 만약에 저항이었다면 이게 지금 1대 저항비가 1대 2니까 30이라는 이 전압을 이렇게 나눠 먹어요. 얼마로 나눠 먹느냐? 이거 1대 2니까 10하고 20으로 나눠 먹는데 저항이 아니라 지금 축전기니까 어떻게 된다? 역으로 나눠 먹는다고요. 역으로. 20하고 10으로 나눠 먹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처럼 2분의 1 mv 제곱처럼 이 축전기에서는 m 대신에 질량 대신에는 축전기 용량, 그 다음에 속도 대신에는 여기 걸린 전압 v 제곱 요거잖아요. 완전 동일하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그럼 여기 축전기 용량은 얼마? 지금 현재 C2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용량은 1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걸린 전압은 10이 되니까 10의 제곱. 그럼 결과적으로 1000에다 2로 나눠주면 500 되겠네요. 500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단위 맞춰주냐고 하는데 5짜리 찾으면 되겠죠. 그럼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2 어쩌고저쩌고 2짜리인 어떤 입자의 전체 에너지가 3이었을 때 입자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단 빛의 속력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빛의 속력이 주어진 걸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상대론적인 에너지를 구하라. 그렇죠? 그럼 우리 E는 MC 스퀘어인데 여기다가 로렌츠 팩터 곱해주면 상대론적인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거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질량이라는 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이라는 거는 그대로 3 곱하기 10의 8. 거기에다가 이제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요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그래서 우리가 로렌츠 팩터라는 걸 구하게 되면 로렌츠 팩터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1 빼기 CV의 제곱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이 이제 요 로렌츠 팩터만 하면 요것만 나타내주면 요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에너지 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죠? 10 들어가고요. 밑에는 요 녀석도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그리고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될 텐데요. 우선 3이고 2고 요거는 제곱하니까 9가 되겠죠. 자,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다 쓰게 되면 3 나와 있고 10에 마이너스 10이니까는 10에 10 밑으로 써주고요. 요거는 2에다가 마이너스 27 요거는 10에 27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9 곱하기 9하고 요거 10에 얼마입니까? 16 그쵸? 이렇게 되니까 요쪽 부분 26 있고요. 요쪽 부분 27 있으니까는 없어지면 그냥 10만 남고 요거 해주면 3 6분의 10이 됩니다. 그쵸? 6분의 10 그러면 요 녀석은 3분의 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입자 속력 요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는요. 이 1 빼기 CV의 제곱을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5분의 3으로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고, 이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그러면 이거를, 이거 이렇게 썼구나. 순차적으로 안 없어지네. 그럼 요거 없애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그렇죠. 9가 되겠죠. 요거 루트는 없애인 겁니다. 그러면은 C분의 V 제곱이라는 것은 25분의 결과적으로 16 이렇게 되니까 C분의 V라는 것은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V라는 것은 얼마가 되죠? 5분의 4 C가 되니까 요게 10분의 8 그래서 0.8C가 되겠네요. 0.8C 그래서 4번에도 정답이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소방차가 950Hz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40으로 직진하고 있고요. 소방차를 뒤쫓아간대요. 속력 20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탄 관측자에게 들리는 사이렌의 진동수를 물어봤습니다. 음속은 340으로 주어져 있고요. 도플러 효과잖아요. 역시 광쌤 도플러 효과로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효과의 새로운 진동수는 위쪽 항과 아래쪽 항이 있는데 위쪽 항은 바로 관측자에 가는 거죠. 중요한 게 부호인데 이 음원에 대해서 지금 이 관측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쫓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접근이 되는 거죠. 접근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고 이 플러스라는 것은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달려오는 게 22고요. 아래쪽 하향은 이제 그 음원에 대한 건데 파장에 해당한다 그랬죠. 340인데 사실은 이 소방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얘가 쫓아오는 건데 소방차는 얘 지금 관측자로부터 도망가고 있죠.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요. 예, 요거 이제 부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플러스를 써줘야 되는 거고 이때 40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원래 진동수보다 이렇게 보정값을 넣어주는 게 바로 도플러 효과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 녀석을 계산해주면 여기 360, 그 다음에 여기는 380, 그 다음 원래 진동수가 950입니다. 그쵸? 요거 계산해주면 900Hz,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도플러 효과도 7급 문제에서는 이제 계속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초기 운동 에너지가 64줄이었고요. 질량이 E자인 공과 벽이 수직으로 충돌한 후 25%의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튀어나왔다. 4분의 1로 그냥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공과 벽이 충돌한 시간이 1초라고 주어졌다면 충돌 중 공이 벽에 가한 평균이 그러니까 충격력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2분의 1에다가 질량이 2짜리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64라고 했으니까 이 속력이라는 게 처음에 8로 공이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벽한테 충돌을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때 운동 에너지 뭐 질량은 안 변했을 거고 그때 V 다시 제곱을 계산하면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6이 되겠죠. 16.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2짜리가 8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벽으로부터 어떤 충격을 받았더니 2짜리가 결과적으로 4라는 운동을 하는 거죠. 4라. 근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4로 계산해주면 편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 별표 충격은 16이라는 운동량을 다 죽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8을 더 그러니까 16 다 죽여주고 그 다음에 8을 더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써서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하려면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고요. 생각을 해서 의미적으로 가려면 사실 부호 신경 안 써도 돼요. 16 죽여주고 그 다음에 8 더 해가지고 24만큼 충격을 준 거거든요. 그때 이 충격받은 건 얼마만큼 힘으로 몇 초 동안? 1초 동안 받은 이 충격량이 24이기 때문에 이 가한 힘은 24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또 풀어봤고요. 7번 문제 볼게요. 입자 AB의 운동 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AB의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M 대 MP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2020년 EBS 그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그 물질파 강의하는데요. 요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그 2021년도, 그러니까 2020이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건 2021년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수능 특강 그 연계교재 집필하는 선생님들이 이 물리를 이제 다양한 데를 보는데, 대학 물리 수준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를 컨닝을 좀 해서 거기서 좀 이제 쉬운 것들은 거기서 또 내는구나. 그걸 또 알았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래요. 선생님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알게 되네요.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입자 AB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 주어져 있고 파장 주어졌으니까 다 주어진 거죠. 어떻든 이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량과 이거 파동성이잖아요. 파동성. 그 다음에 이거는
입자성입니다. 입자성. 원래 입자성이라는 것은 파동성의 대표는 파장이 맞고 입자성의 대표는 질량을 주어줘야 되는데 파동이 막 움직이니까 얘도 생명을 넣어주니까 V까지 넣어주자. 그래서 그냥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자성과 그러니까 파동성과 입자성을 매개시켜주는 게 바로 플랑크 함수 하였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질파 파장을 운동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운동량으로 표현해 주자. 그렇다면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얼마? 루트 2m의 2k. 글씨가 조금 이상해서 2m의 2k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질파 파장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하 있고 여기에 2m의 2k로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 에너지 주어져 있고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파장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A의 물질파 파장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EMA의 운동 에너지인데 그때 운동 에너지가 420 요거고요. 하. 그 다음에 B의 물질파 파장은 E 남다 제로고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하 있고 EM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로 이렇게 요 4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루트로 빼주면은 2분의 1로 나눠준 게 요 녀석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 2분의 1로 나눠준 게 요 녀석이니까는 여기는 2분의 1 그러니까 나눠주기 전에 요 녀석이 되는 거니까 얘랑 요 4라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MA와 MP는 어떻게? 1대 1이 된다. 간단하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그냥 계산해봐도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있는 2를 만약에 나눠주면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2 나눠주면 여기 4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MA와 MB도 똑같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보기에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짜리 물체가 외력에 의해서 직선운동할 때 작용한 마찰력 시간 그래프이다. 마찰력에 대한 그래프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고, 이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마찰력이 이제 운동 마찰력이 되겠죠.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4초 이후에 외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4초 이후에 그 운동 마찰력이 일정하지 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외력을 물어봤어요. 엉뚱하게. 그래서 1번이 지금 잘못됐고 외력의 크기는 변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1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0에서 4초까지는 외력이 계속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4초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4초 이전까지는 계속 마찰력이 증가한 이유는 1 했을 때 안 밀렸어. 그럼 그때 마찰력 1이거든요. 2 했을 때도 안 밀렸어. 그때 마찰력 2거든요. 3 내가 밀어줬는데도 안 밀렸어. 그때 마찰력 3이고 내가 4까지 했을 때 안 밀렸어. 그럼 그때 최대 마찰력 4고 그 이후에는 운동 마찰력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력의 크기는 변화했다. 요 구간에서는 변화한 게 맞는 거가 되겠고요. 물체는 4초 이후에 운동했다. 그렇죠. 4초 이후부터는 운동 마찰력 적용되는 거. 그다음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운동 마찰력 2라는 건 여기 눈에 바로 보이죠? 2라는 거.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볼게요. 질량의 M인 우주선이 질량 라지 M의 행성 주위를 궤도 반지름 R로 등성원 운동하고 있다. 이 우주선의 원궤도 반지름은 2R로 수정한대요. 그러면은 필요한 에너지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행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M인 여기 M인 우주선이 여기 이제 라지가 잘못 썼나요? 여기가 라지 M, 여기 스몰 M. 그래서 여기 반지름 R인 이렇게 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되겠죠.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면 되고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얘랑 만류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녀석이 자 뭐 이제 fs 하면은 요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만류인력이 우리가 g 그 다음에 m의 r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r 제곱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거리적인 적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GMM에다가 R에 마이너스 2짜리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G에 MM에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써주고 GML에 R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항상 뭐 위성 운동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뭐 거의 암기된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선속력을 갖다가 우리가 요 V제곱을 반지름 R의 형식으로 이제 요 R의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금 원운동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심력의 구심력의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F는 위에다 좀 쓸까요? 자, F는 MA에서 M 곱하기 요 구심력이라는 것은 이제 구심 가속도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요게 지금 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네들 사이의 만류력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라지 R로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써야 되겠다. 요거를 그냥 스몰 R로 쓸게요. 지금 선생님 R로 썼으니까. 그럼 요게 GMM의 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량은 관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R도 요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속력을 V제곱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바로 R분의 GM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우리 지금 역학적 에너지에서 요 V제곱, 요 선속력에 대한 제곱을 요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써볼게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에다가, 그쵸? R분의 G 라지. 그 다음에 빼기 R분의 GMM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게 2분의 1만 차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R에다가 GMM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R이라는 궤도를 돌고 있을 때, V라는 속도를 돌고 있을 때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지름을 2R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2R로 수정을 했을 때 그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R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니까 2가 2R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4. 그죠? 여기다 2R만 대입하면 되죠. 라지 R로 바꿀까? 그냥 스몰 R 그대로 쓸게요. 쓰던 거 쓰고 나중에 R만 저기 라지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GMM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요게 2R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이럴 때 결과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 크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지금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필요한 추가된 에너지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새로운 운동 에너지와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총 2R을 돌 때가 4R에 그 다음에 GMM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렇죠? 그럼 우리 뭐 이거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그냥 그대로 아까 요 상황에서 2R일 때니까 빼기 GM의 M의 2R 요거고 추가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만큼 더 속력을 내 가지고 요거만큼 이제 궤도가 2배 늘렸을 때 이제 요거를 계산해라. 그렇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4R의 GMM이 돼야 되겠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묻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은 4R에 그 다음에 GMM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요 녀석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4라지 R로 우리가 이제 요 문제 조건에 맞게 하면 GMM이 되는 거. 요거 찾게 되면 어디 있나요? 4번에 있네요. 4번. 예.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멈춰있던 전자가 이제 정지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X선 광자가 빛이 입사해서 정면 충돌했대요. 그리고 이후 산란된 광자가 입사 광자와 정반대로 운동했다. 180도로 아예 튕겨 나갔다는 얘기죠. 산란 광자의 파장이 10,
피코미터라고 한다면 입사 광자의 파장을 물어봤습니다. 단 컴퓨터 파장이 2.5로 주어져 있고요. 이건 뭐 사실 뭐 컴퓨터 산란인데 이 자리에서 컴퓨터 산란에 대한 공식을 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예,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정지해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 거, 이걸 이제 광자로 표현하는 거죠. 빛을 입자. 그러니까 파동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파장을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입자로 표현하면, 광자로 표현하면 운동량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자가 이 전자랑 꽝 하고 충돌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란이 되고, 그때 새로운 전자가 아니고 요 광자가 새로운 이렇게 산란됐을 때 새로운 파장을 파장 다시 람다 다시라고 하고, 그때 운동량 역시 운동량 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그때 이제 전자 튀어나가는 걸 나타냈을 때 이 각도가 우리가 세타,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x축의 이 광자와 전자의 이 운동량 보존, 그 다음 y축의 광자와 전자의 운동량 보존을 사용하게 되면 이 컴퓨터 산란에 대한 기본적인 뭐 공식이 나오는 원리를 그냥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 P라는 녀석 운동량, 그 다음에 전자는 운동 안 하고 있었으니까 0. 그것이 요게 지금 산란됐을 때 이 광자의 운동량은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에다가 요게 이쪽 X 성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는 우리가 이제 전자의 운동량을 이렇게 P2로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사인 요거 사인, 그쵸?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코사인 파이가 돼야 되겠지. 예, 여기 파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은요. 처음에 여기 Y 성분에 대한 운동량 없었기 때문에 이쪽 운동량과 이쪽 운동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똑같이 나타내면 위쪽 운동량, 그래서 광자의 운동량을 보게 되면 P 사인 세타와, 그리고 요거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P2 사인 파이, 요게 같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만 풀면은 여러분들 공식 뭐 그 자리에서 유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요걸 연립한 상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래서 EK가 보존된다는 거, 여기까지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유도하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식을 나타내게 되면 이 컴퓨터 산란에 대해서 MC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되고, 요게 1 빼기 코사인 파이가 된다는 사실이고, 문제는 요게 우리가 컴퓨터 뭐라 그래요? 요걸 파장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문제에서 봤지만 이 파동성과 입자성은 정반대죠. 그쵸? 요게 이제 정반대인데, 요거를 이퀄로 나타내기 위해서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MC라는 게 운동량이거든. MV거든. 그쵸? 요게 MV니까 운동량이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파장 변화는 얘랑 파장 변화에 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얘도 파장이다. 파장 변하는 거다. 그래서 요게 컴퓨터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되는 거죠. 산란광사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정반대니까 요게 이제 180도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180도가 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파장이 2.5. 그럼 2.5 곱하기 2니까 얘가 5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산란 광자의 파장이 10으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10, 산란된 게 10이니까, 그 다음 처음에 요거였죠. 요게 5가 돼야 되니까, 지금 원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5. 됐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파장이 더 줄어들었어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지. 파장이니까 원래보다 지금 산란된 게 파장이 더, 그러니까 여기 원래보다 산란된 게 길어졌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돌하고 나서 이쪽 성분의 에너지가 일부가 이제 얘한테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준 거죠. 파장이 지금 더 길어졌기 때문에.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구할 때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정답은 5죠. 5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산란파장이 10이니까 10보다 큰 거 이렇게 12.5 벌써 틀렸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 찍어도 얘네 둘은 찍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느라고 지금 힘든데 찍어도 아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이거 계산하는 게 좀 귀찮아. 이건 사실 공식 외우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만약 공식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요 두 개 중에 하나 찍어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한번 끊어 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파트 2에서 1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